자, 문제풀이입니다. 지금부터 129문제 풀어드립니다. 네, 10개년 기출 문제하고요. 10개년 기출. 그러면 이게 원래 100문제인데 한 문제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력학 한 문제는 오류가 있으니까 그건 안 풀면 이게 99문제가 되겠죠. 그리고선 제가 미트디트, 피트, MD피트에서 30개 추가했습니다. 30개 추가해서 토탈해서 129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8번 만에. 그리고 외울 내용을 딱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시간이 없다. 도저히 시간이 없어갖고 내용 전체 강의를 갖다 다 보기가 힘들다. 지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시험이 이제 보니까 2달 조금 넘게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험생은 최소한 문제풀이반 여기서 내용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딱 외우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것만 잘해도 제가 볼 때 10개 중에 6, 7개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상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모르죠.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용 정리가 잘 만약에 마무리됐다 그러면 저는 한번 만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10개 한번 다 먹는 것을 목표로 하되 최소한 요 정도만이라도 하고 들어가셔서 시험장에서 적어도 화학이 발목 잡는 과목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 화학이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어떤 친구 저번에 여기 직원들하고 술 먹다가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생물에서 빵점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아니 내려 긁어도 빵점은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푸르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떨어졌던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화학은 이게 좀 다른 것이 약간의 응용력을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응용력이 없는 수험생들,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때도 화학을 해본 적이 없다던가 내지는 과학적 감각이 떨어지는 수험생들, 이런 수험생들은 접근이 힘들어요, 참. 근데 어느 정도 수준만 올려놓으면은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은 공부할 양이 대폭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물은 그렇지 않아요. 생물은 해도 계속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외울 게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외울 거 별로 많이 없는데 의외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험생들은 잘 새겨 들으면서 내용을 정확하게만 파악하면 되는 거다. 지금부터 정리해 드린 것만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들어가셔서 시험장에서 절대 화학에서 발목 잡히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존재 이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풀어 드릴 거예요. 자, 1번 문제 기본 개념과 화학 양론 문제 한번 갑시다. 1번입니다. 첫 번째 거예요. 그 번호는 뭐냐면은 거기 번호가 있잖아요. 11번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이해 년도에 11번 문제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튼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56회 때 떴던 거예요. 56회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점수를 주려고 교수님이 그냥 착한 마음으로 낸 거죠. 네, 기본적인 내용은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동일하죠. 그리고 전자 수와 동일하죠. 다만 중성 원자일 때 그렇죠. 중성 원자일 때 전자 수와 동일한 거지 이온이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전자 수와 동일한데 중성 원자일 땐 그렇다. 또 질량은 질량 수, 질량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입니다. 화학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가 일 겁니다. 이거 뭐 소시적부터 배웠던 이런 얘기가 될 거라고요. 원자 번호 19번 질량 39짜리 포타시움입니다. 이게 바로 원자 번호죠. 이게 원자 번호. 그러면 이게 원자 번호니까 얘는 양성자 수가 몇 개입니까? 하고 말하면 19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고 이게 양성자 수가 되고 이게 곧 중성 원자잖아요. 양이온 아니잖아요. 음이온도 아니고 양이온도 아니고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 수하고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질량이죠. 이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라면서요. 근데 양성자가 몇 개예요?
19개니까 중성자가 몇 개입니까? 하면은 20개죠. 그러면 요거는 요게 질량이고 질량은 39고 양성자 19, 중성자 2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정답은 예, 중성 원자에서 전자의 개수는 20개다가 틀렸잖아요.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합니까? 19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무지하게 착한 마음으로 교수님이 점수를 주고 싶어서 56회 때 냈던 겁니다. 56회 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딱 봤을 때 이걸 시간을 전혀 걸리면 안 되겠죠. 걸리면 안 되고 절대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뭐 내용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다. 그리고 요 아래에 쓰는 것은 원자 번호, 요 위에 쓰는 건 질량이다. 그러면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질량이 다른 놈을 그걸 동위원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17번 CL 같은 놈은 35짜리와 17번 CL인데 37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갖다 요런 놈들을 우리는 무슨 관계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동위원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동위원소. 그러면 요게 다른 거잖아요. 원자 번호는 동일하니까 결국은 동위원소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량이 다른 거죠. 근데 양성자 수는 17번이니까 양성자 수 똑같잖아.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질량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중성자 수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위원소의 양성자 수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주 화학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죠. 이 정도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2번 가봅니다. 두 번째 거요. 자, 미트디트에 떴었던